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나는 아버지의 관 앞에 무릎 꿇고 서 있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당신의 회사를. 제가 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은 20년의 상처를 꿰매는 실처럼 느껴졌지만, 아직도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아팠다. 아버지의 마지막 시선이 떠올랐다. 그 눈빛 속에 담긴 혐오와 절망.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나는 그 한마디가 나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그 장면을 되새겼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이 산산조각 난 순간, 가족의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홀로 남겨진 나의 외로움.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피어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 그리고 세상에 나 같은 이들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그림자를 넘어 빛을 향해 나아갔는지, 그 고통과 기쁨을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여정을.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는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평범해 보이는 삶을 살았다. 아버지, 김태준은 중소기업 태준 무역의 사장으로 수출입 사업으로 가문을 일으킨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이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딱딱한 표정 뒤에 숨긴 야망으로 직원들을 몰아붙였다. 어머니는 조용한 주부, 언니는 이미 결혼해 집을 나간 상태였다. 그리고 나, 김민준, 15살의 소년. 나는 학교에서 착한 아이로 불렸지만 속으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감정은 초등학교 때부터 싹 텄다. 친구들 사이에서 축구를 하며 웃던 날들, 하지만 내 시선은 늘 한 소년에게 머물렀다. 박준호, 같은 반의 그 녀석은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아이였다. 민준아, 같이 가자.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한국의 학교는 그런 이야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동성애자? 그건 병이야.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기대가 나를 짓눌렀다. 민준아, 공부만 해. 나중에 회사 물려줄 테니까.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키우려 했다. 매일 저녁, 식탁에서 사업 이야기만 나왔다. 어머니는 조용히 국을 뜨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었다. 밤에 방에서 혼자 울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유일한 위로였다.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할까? 그 물음이 나를 갉아먹었다. 16살 여름, 그 모든 게 무너졌다. 학교 캠프에서였다. 밤하늘 아래, 모닥불이 타오르는 숲속, 준호와 나는 따로 떨어져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너, 나 좋아해. 그의 물음에 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흘렀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입맞춤은 어색하고 짧았지만 내 인생의 첫 번째 진실이었다. 나도. 너 좋아. 그의 속삭임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캠프 후 준호의 일기장이 우연히 선생님 손에 들어갔다. 학교는 소란스러워졌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김민준이 게일해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아버지 앞에 끌려갔다. 어머니는 울면서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폭발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런 걸 하다니. 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나는 무릎 꿇고 사정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저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다. 잘못? 이건 가족의 수치야. 내가 이러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고치러 가. 그는 나를 정신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도망쳤다. 그날 밤, 집을 나섰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 주머니에 든 5만 원과 학교 가방 하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쫓아왔다. 민준아, 가지 마.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선택이 나의 자유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고독의 문을 열었다. 거리에서 보낸 첫 밤은 지옥이었다. 공원 벤치에 웅크린 채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이게 끝일까 생각했다. 준호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소문이 그를 아프게 했을 터였다. 다음 날 나는 청소년 쉼터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상담사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넌 잘못된 게 아니야.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그 말은 작은 불씨였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가족의 따뜻함을 잃은 나는 이제 홀로 서야 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고등학교를 마쳤다. 쉼터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갔다. 서울대 경영학과. 아버지의 회사를 꿈꾸던 아이가 이제 그 회사를 증오하며 공부했다. 강의실에서 나 자신을 숨겼다. 김민준, 평범한 학생으로.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감정이 되살아났다.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았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다시 버림받을까봐 그 공포가 나를 가두었다. 대학 2학년, 나는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 이재현을 만났다. 그는 22살, 부드러운 미소와 깊은 눈빛을 가진 예술 전공생이었다. 민준아, 내 눈에 슬픔이 보여. 그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우리는 강변에서 밤을 새웠다.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는 안아주었다. 넌 강해. 그걸 봐. 그 사랑은 치유였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버지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뉴스에서 본 기사, 태준 무역, 적자 지속,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의 겨울,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민준아, 돌아와. 아버지가 아프대. 나는 갈등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편지는 나를 움직였다. 집으로 돌아간 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왔냐?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물었다. 아버지, 왜 그랬어요? 제가 왜 수치해요? 그는 피했다. 그냥 가족을 지키려 했어. 그 대화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직 멀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옛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벽에 붙은 가족 사진 속 어린 내가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이제 먼 추억이었다. 아버지의 병은 위암 초기였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회사의 재정난으로 병원비가 문제였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민준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회사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건 아버지의 회사예요. 제가 왜?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증오 속에 숨겨진 사랑, 가족에 대한 그리움. 다음 날, 나는 회사로 갔다. 태준 무역의 낡은 사무실, 직원들은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였다.
사장실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비서가 놀랐다. 김 과장님 아드님, 나는 물었다. 회사의 상황이 어떤가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자료를 건넸다. 적자, 공급망 문제, 경쟁사에 밀린 시장 점유율. 나는 밤새 분석했다. 경영학 지식이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 회생할 수 있어. 하지만 변화가 필요해. 아버지에게 제안서를 가져갔을 때 그의 반응은 차가웠다. 내가? 웃기지 마. 내가 뭘 안다고. 나는 참았다.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조건 하나만 있어요. 제 삶을 인정하세요.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결국 나는 임시 컨설턴트로 들어갔다. 직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사장님 아들이? 그 게이 소문은 아직 살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매일 아침 미팅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디지털 마케팅으로 해외 시장 공략합시다. 처음엔 비웃음이 나왔지만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첫 계약, 작은 수익. 재영과의 관계는 그 기간에 깊어졌다. 그는 내 피로를 알아보고 카페에서 기다렸다. 민준아, 너 너무 무리해.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질 때 세상이 부드러워졌다. 재현아, 나 가족 때문에 무너질 것 같다. 그는 안아주었다. 넌 이미 강해. 그걸 증명하는 거야.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함께 사는 집, 자유로운 삶,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수술비를 위해 나는 은행 대출을 받았다. 이건 제 돈이에요. 빚 아니에요. 직원들에게 말했다. 수술날,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나는 회상했다. 17살 때, 집을 나간 후에 고독한 날들. 쉼터에서 만난 다른 청소년들, 그들 중 일부는 자살을 시도했다. 왜 우리를 버려?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들렸다. 나는 결심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나 같은 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하리라.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나는 병실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살아주세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미안하다. 그건 첫 번째 사과였다. 하지만 진심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회사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나는 마케팅팀을 새로 꾸렸다. 젊은 직원들, 그들 중 일부는 나처럼 발음을 숨기고 살았다. 선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세요? 한 후배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아파야 배워. 숨기지 마. 그 대화가 퍼지며 회사 분위기가 변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컸다. 경쟁사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태준 무역, 게이 사장이, 언론이 달려들었다. 아버지는 다시 분노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병상에서 소리쳤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이게 제 탓이라면 회사를 구한 것도 제 탓이에요. 재형과 나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더 가까워졌다. 주말에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그는 그림을 그렸다. 나의 초상화, 슬프지만 강인한 얼굴. 이게 너야. 세상이 봐야 할 너. 그 그림은 나의 거울이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겼다. 재현은 회사 그만두자. 우리 둘이 살아가자고 했다. 나는 망설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말에 그는 아팠다. 너, 가족이 날 선택하나 봐. 오해가 쌓였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헤어졌다.
그 고통은 아버지의 병만큼 컸다. 봄이 왔을 때 회사는 첫 흑자를 냈다. 직원 파티에서 나는 토스트를 했다. 우리 함께 해냈어요. 앞으로도요. 박수 소리 속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다. 나는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사랑과 의무 사이, 나 자신을 선택할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정식으로 회사에 들어갔다. 부사장 직함. 아버지는 퇴원했지만 몸이 약해졌다. 내가 맡아라. 그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결정은 나의 자유를 더욱 올감했다. 재영과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갤러리 오프닝에서 마주친 그는 여전했다. 민준아,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화해했다.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의 말은 나의 구원이었다. 회사 생활은 전쟁 같았다. 아침 6시 출근, 밤 12시 퇴근. 나는 직원들의 존경을 얻었지만 속으로는 지쳤다. 김 부사장님, 천재시네요. 칭찬이 쏟아졌지만 그 뒤에는 하지만 그 소문이라는 속삭임이 따라왔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LGBT 권익 단체의 시위 뉴스가 나오면 아버지는 TV를 껐다. 저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그의 말에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의 여름, 나는 첫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미국 시장 진출. 팀을 꾸려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호텔에서 혼자 산책하며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는 나를 숨길 필요 없어. 현지 파트너 미팅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재현 이야기를 꺼냈다. 제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대는 미소 지었다. 좋네요. 축하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찼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대화였다. 돌아와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회사 전체가 환호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전화했다. 잘했어, 아들. 아들이라는 말,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언니가 돌아왔다. 결혼 생활이 파탄난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민준아, 아버지가 너 때문에. 아직도 후회, 나는 물었다. 언니는 이해해? 내 삶을 그녀는 피했다. 그냥. 가족이잖아. 그 대화는 나를 더 고립시켰다. 재형과 나는 비밀 연애를 이어갔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그는 무릎 꿇었다. 민준아,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우리만의 약속으로 반지가 손가락에 들어올 때 눈물이 흘렀다. 응, 재현아, 그날 밤 우리는 미래를 그렸다. 아이는 입양, 집은 시골, 자유로운 삶.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그 꿈은 멀어 보였다. 회사에서 소문이 다시 피어올랐다. 한 직원이 익명으로 블로그에 썼다. 태준 무역 부사장, 동성애자. 아버지는 폭발했다. 사무실로 찾아와 소리쳤다. 이게 다 내 탓이야. 회사를 망치려는 거냐? 나는 맞섰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게 제 삶이에요. 회사 구한 사람도 나예요. 그는 쓰러졌다. 가슴 통증. 병원으로 실려간 아버지를 보며 나는 자책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재현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아니야.
진실은 아파. 하지만 숨기는 게 더 아파. 회복 기간 동안 나는 회사 혼자 이끌었다. 위기였다. 주주들이 불신했다. 사장님 아들, 믿을 수 있나? 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맞섰다. 저는 태준 무역의 미래입니다. 제 개인사와 무관하게 숫자와 비전으로 그들을 설득했다. 성공이었다. 매출 30% 증가. 하지만 내 마음은 찢어졌다. 제 형과 다퉜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공개하자. 그의 요구에 나는 울었다. 아버지가 아직 가을 LGBT 프라이드 행사에 초대받았다. 재현이 끌고 갔다. 서울 광화문 거리,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처음 보는 광경. 사람들의 함성, 사랑은 사랑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깃발을 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변했다. 나도 나일 수 있어. 행사 후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털어놓자. 병실에서 나는 말했다. 아버지, 저는 게이가 돼요. 재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요. 그는 침묵했다. 긴 침묵. 그래. 그의 말은 약했지만 거부는 아니었다. 그 후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재활 중에 책을 읽었다. 내가 추천한 LGBT 인권에 대한 에세이. 민준아, 세상이 변했구나.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어머니는 재현을 집으로 불렀다. 자네가 민준이 파트너인가? 어색한 저녁 식사. 하지만 미소가 있었다. 언니조차 미안해 라고 했다. 가족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대형 계약, 일본 파트너. 그들은 보수적이었다. 개인사 문제 없나?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 강점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리더예요. 계약 성사. 뉴스에 실렸다. 태준 무역, 부사장 김민준의 리더십으로 부활. 겨울, 아버지의 생일 파티. 가족 모임에 재현을 초대했다. 아버지는 불편해했지만 토스트를 했다. 민준아, 고맙다. 내 덕에 산다. 눈물이 고였다. 그날 나는 느꼈다. 용서의 시작.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내 내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새해가 밝았다. 회사는 호황을 맞았지만 내 삶은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재현은 갤러리 전시를 준비하며 바빴다. 민준아, 우리 언제쯤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의 물음에 나는 답하지 못했다. 회사 책임, 가족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나를 올가매는 족쇄 같았다. 어느 날, 재현의 전시회장에서 나는 무너졌다. 그의 작품들 사이 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제목, 숨겨진 빛. 관객들이 속삭였다. 이 모델, 김민준 아니야? 그 회사 사람. 소문이 폭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태준 무역계의 스캔들이 트렌드됐다. 주가가 흔들렸다. 아버지는 다시 병들었다. 민준아, 사퇴해. 내가 물러나면 가라앉아. 그의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울부짖었다. 아버지, 왜 아직도 그래요? 제가 한 일은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재현은 나 때문이야. 미안해 라고 했다. 우리는 싸웠다.
너 때문에 내 삶이, 그 말 후회했다. 그는 떠났다. 혼자 생각해봐. 홀로 남은 나는 밤새 울었다. 거울 속 얼굴, 피곤하고 상처투성이. 이게 나의 선택인가? 다음 날,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게이입니다. 그리고 태준 무역의 리더입니다. 제 사랑은 제 삶의 일부예요. 회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세상이 흔들렸다. 가족은 충격받았다. 어머니는 민준아, 왜? 울었다. 아버지는 침묵.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직원은 떠났다. 이런 회사 안 돼. 하지만 젊은 세대가 모여들었다. 선배, 용기 줬어요. 지원자가 늘었다. 매출은 오히려 상승했다. 다양성 캠페인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었다. 나는 LGBT 단체와 협력했다. 회사 내 지원 그룹 만들기. 여기서는 숨기지 마세요. 그 변화는 나 자신에게도 위로였다. 재현이 돌아왔다. 내 용기, 봤어. 사랑해, 우리는 화해했다. 함께 프라이드 행사에 섰다. 이번엔 아버지도 왔다.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그의 모습, 어색하지만 진심이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내 삶을 인정해. 그 사과는 10년의 눈물갑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재현을 소개했다. 제 파트너예요. 언니가 먼저 박수쳤다. 어머니가 요리했다. 아버지가 잔을 들었다. 환영한다. 하지만 내 내면은 여전한 싸움이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 버림받음의 공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민준 씨, 용서는 자신부터. 세션이 나를 치유했다. 재현과 우리는 상담도 함께. 우리 관계, 튼튼히 하자. 사랑이 깊어졌다. 회사 확장, 해외 지사 설립. 나는 CEO가 되었다. 아버지의 퇴임식에서 나는 연설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당신의 회사를 제 방식으로 이어갈게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자랑스러워. 그 순간 수치에서 자랑으로 바뀌었다. 여름, 재현과 결혼식. 법적이지 않지만 우리만의. 친구들, 가족, 무지개 아래. 영원히 함께 맹세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 보수 단체의 항의, 미디어 공격. 나는 맞섰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가을, 책을 썼다. 숨겨진 빛, 나의 여정.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나의 가족은 나를 선택했어요. CEO 생활은 빛과 그림자예요. 성공의 정점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직원들은 따랐지만 진짜 친구는 적었다. 재현은 너 너무 멀어져 라고 했다. 우리는 데이트를 늘렸다. 작은 카페, 손잡고 걷기. 그 순간들이 나를 살았다. 가족도 변했다. 아버지는 재활 모임에 나갔다. 민준이 덕에 깨달았어. 그의 변화는 기적 같았다. 새 프로젝트, 아시아 확장. 베트남 출장 중 나는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 다리 골절. 병원 침대에서 모든 게 멈췄다. 재현이 날아왔다. 민준아, 나 여기 있어. 그의 손이 따뜻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왔다. 아들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 눈물은 진심이었다. 회복 중,
나는 생각했다. 삶은 짧아. 더 사랑하자. 퇴원 후 나는 휴가를 냈다. 제주에서 재현과 시간을 보냈다. 바다 보며 우리 아이 키우자. 입양 준비 시작.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동성 커플? 불가능. 변호사 상담. 싸움 시작. 회사에서 위기. 경쟁사 인수 시도. 나는 팀과 밤새 전략 세웠다. 포기 말아요. 승리.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우울증 기미. 재현이 알아챘다. 쉬자. 여행 갔다. 유럽, 파리. 에펠탑 아래 키스. 자유 느꼈다. 돌아와. 입양 신청. 거부. 항소. 미디어 도움. 김민준 CEO의 싸움. 지지 모금. 결국 승소. 우리 딸, 5살 소녀. 엄마, 아빠, 그녀의 말에 울었다. 가족 완성. 아버지와 대화 깊어졌다. 아버지, 당신도 아팠죠? 외로웠어요. 그는 고백. 내 엄마 말고 아무도 없었어. 이해했다. 용서 완성. 딸의 이름, 희나. 그녀의 웃음이 집을 채웠다. 재현과 나는 부모 역할 배웠다. 희나야, 사랑해. 밤에 속삭였다. 회사도 가족처럼. 다각화, 사회공헌. LGBT 지원 펀드 설립. 태준 무역, 포용의 리더. 하지만 과거 그림자. 옛 친구 준호 제외. 민준아, 나도 이제 커밍아웃했어. 눈물의 포옹. 치유. 아버지의 건강 악화. 말기. 민준아, 회사. 내 거야. 마지막 말, 장례식. 비 내리던 날, 아버지, 사랑했어요. 관 앞 무릎. 그날, 끝과 시작. 상속 후, 나는 총수. 변화 가속. 다문화 팀, 포용 정책. 매출 사상 최대. 재현과 10주년. 여전히 사랑해, 여행, 희나와 함께. 사회 변화. 법 개정 논의. 나는 로비. 평등을 위해. 10년 후, 태준 무역은 글로벌 기업. 나는 강연 다녔다.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청중 눈물. 희나 성장. 아빠들, 멋져, 자랑스러웠다. 재현 전시, 가족 초상. 과거 반성. 수치에서 자랑으로. 책 2권 출간. 위기, 팬데믹. 회사 위태. 함께 이겨요. 재현, 희나 지지. 회복. 사회 인정. 상 받음. 인권 영웅. 가족 모임. 우리가 해냈어. 20년 후, 은퇴. 후임자 키움. 포용의 정신 잊지 마. 재현과 은둔 생활. 시골집, 희나 방문. 손주들. 회상. 비 내리던 장례식.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유언. 사랑은 모든 걸 이겨. 끝맺음. 무지개 아래, 가족과 서다. 이게 나의 삶.